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97번째 이야기. 강남을 치기는커녕 적의 계책에 말려들다니. 총나라와 오나라가 동맹을 맺었다고? 두 나라가 손을 잡았다면 그건 틀림없이 중원을 치려는 뜻이다. 그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치리라. 조비는 곧 묵묵원원들을 불러 모아 군사를 일으킬 것을 논의했습니다. 오나라는 장강을 끼고 있어 배가 아니면 건널 수 없습니다. 오나라를 치려면 배부터 먼저 마련하셔야 합니다. 채하와 영수를 거쳐 회수로 가십시오. 거기서 수춘을 빼앗고 광릉으로 나아가 장강을 건너시면 됩니다. 그 후 오나라의 수군과 싸워 남서를 빼앗도록 하십시오. 조비는 그날로 영을 내려 용주라 배 열척을 만들게 하였는데 배 한 척에 군사 2,000명이 탈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영을 내려 크고 작은 배를 끌어모으니 그 수가 3,000척이었습니다. 이에 황초 5년 8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출진만이 남았을 뿐이다. 조진, 그대가 선봉을 맡으시오. 장이여, 장함, 문빙, 서황, 이 네 장군은 대장으로 삼으니 도진과 함께 출진토록 하라. 허저, 여건 그대들은 중군을 이끄시오. 조휴, 그대에겐 후군을 맡기겠네. 또 유엽과 장제는 참모로 삼겠소. 그리고 사마의 공은 낙양에 남아 짐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아 주시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송권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로부터 회수에 이르러 광릉을 빼앗은 다음 장강을 건너 강남을 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급히 제갈량에게 글을 보내 그쪽에서도 군사를 내게 하십시오. 총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한중으로 나오면 미나라의 군세는 두 군데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육송공이 아니면 이 큰일을 해낼 수 없소. 육공을 불러 와야겠소. 육공은 지금 형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함부로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긴단 말이오? 제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서성은 곧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전쟁 준비를 하는 한편 장수들을 불러 모아 계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강을 건너가 그들과 싸우게 해주시오. 안 돼요. 계책을 세워두었으니 때를 기다리시오. 싸움에 져서 돌아오면 그때에는 벌을 달게 받겠으니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아시오. 답답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어떻게 위나라군을 물리친다는 말입니까? 군령을 무시하는 자를 그냥 놔두면 내가 어찌 다른 장수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 자를 끌어다 목을 베어라. 손소 장군은 전하의 조카입니다. 함부로 목을 베심은 내 말을 거역하겠단 말이냐. 명령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자 손소의 부장 하나가 송권에게 달려가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를 수습하고자 송권은 서성에게 오고 서성을 설득하여 겨우 차명을 면하게 합니다. 손소를 불러 서성에게 절하고 잘못을 빌라고 하는 송권에게 손소는 그럴 수 없다고 거역을 합니다. 미안하오. 저런 놈이 없다 한들 동호에 손해 날 것은 없소. 앞으로 저 아이를 쓰지 마시오. 며칠 후 결국 손소는 명을 어기고 군사 3천을 이끌고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에 서성은 정봉을 불러 강을 건너가 손소를 돕게 합니다. 정봉은 군사 3천을 이끌고 손소의 뒤를 쫓아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무렵 용주를 탄 조비는 광릉에 이르렀습니다. 광릉에 이르자 먼저 와 있던 조진이 조비를 맞았습니다. 강가에 적이 얼마나 있는가? 강 건너를 살펴봐도 군사는 보이지 않고 깃발이나 진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조비는 용주에 올라 직접 강가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강을 건너도 되지 않겠는가?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기 우리 대군이 오는 것을 아는데 대비가 없겠습니까? 며칠 동안 동정을 살핀 후 상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조비는 배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은 온통 안개로 자욱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걷히자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 건너 언덕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벽에는 깃발이 어지럽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남서로부터 강을 따라 수백 리에 걸쳐 성곽과 배와 수레가 이어져 있다고. 그런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합니다.
강남을 치기는커녕 오히려 적의 계책에 말려들다니. 그러나 그것은 서성의 속임수였습니다. 허수아비의 옷을 입혀 깃발이나 창칼을 꽂아 성처럼 만든 곳에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짐이 대군을 거느렸으나 강남의 인재들만도 못하구나. 그때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에 조비가 탐배는 난파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비는 문빙의 등에 엎여 작은 배로 옮겨 탔습니다. 장수들은 작은 배를 저어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조자룡이 양평관을 나와 장안을 치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나라를 치는 사이 총나라가 손을 쓴 모양입니다. 즉시 철수한다. 위나라군이 서둘러 철수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손소가 이끄는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을 당하자 조비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위나라군은 오나라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태반이 꺾였으며 물에 빠져 죽은 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조비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회하를 건너 30리를 달아날 무렵이었습니다. 돌연 좌우의 강변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부근에는 갈대와 억새가 무성하였는데 오나라군은 여기에 불이 잘 붙는 생선 기름을 미리 뿌려두었다가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배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은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겨우 작은 배에 옮겨 타고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다시 군사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정봉이 이끄는 군사였습니다. 위나라에서 장료가 달려나오자 정봉은 그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고 화살은 장료를 명중시킵니다. 그러나 그때 서왕의 도움으로 장료는 가까스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나라군은 여기에서도 죽은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위나라군이 입은 피해는 조조가 적벽 싸움에서 졌을 때 못지않은 것이었습니다. 성권은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온 서성, 손소, 정봉에게 큰 상을 내리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비는 남은 군사를 수습하여 낙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장효는 부상이 몹시 심하여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효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비는 성 위에 조기를 내걸어 슬픔을 표시하였으며 장효를 성대히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장효는 조조와 조비에 걸쳐 뛰어난 용맹과 지력으로 많은 공을 세운 위나라의 명장이었습니다. 98번째 이야기. 값진 지도를 얻었으니 남만 정벌이 어찌 어렵다 하겠소로 이어집니다.